제가 CP로 있을 때 이용마 기자를 인터뷰를 한번 해서 공영미디어, KBS하고 MBC 소유 구조와 언론개혁을 주제로 한번 토픽으로 다뤄보자. 제가 이제 언론개혁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언론개혁,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제가 언론개혁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만의,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저만의 사명감을 갖고 이제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를 만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아이템을 결정을 해서 당시 앵커였던 정세진 아나운서한테 이용마 기자를 가서 인터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세진 아나운서 이용마 기자를 만났는데, 이용마 기자가 이때 지금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지금 보시면 체형이 얼굴이 지금 삶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죠. 얼굴 색도. 그리고 이제 이용마 기자 집으로 찾아갔는데 복수가 가득 차서 이제 행동하거나 숨을 쉬거나 말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언론개혁이라는 그런 대의에 공감을 해서 인터뷰에 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저보다 한 3년 정도 언론계 선배인데요. 이용마 기자가 이 방송 인터뷰를 하고 6개월 뒤에 운명했습니다. 2019년 8월 21일 날 운명을 해서 오늘이 이용마 기자가 5주기입니다. 이용마 기자. 이용마 기자가 이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인터뷰할 때 CP인 저도, 인터뷰를 하러 가는 정세진 아나운서도, 인터뷰에 응해주는 이용마 기자도 오늘같이 참담한 언론 상황은 정말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이렇게 퇴행적으로 만들어 버릴지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또 오늘 이제 이용마 기자 5주기고요. 네, 오늘 MBC 지키기 시민문화제. 이용마 기자의 꿈은 그거였어요. 이용마 기자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공정보도 투쟁을 하다가 해직이 됐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암이 발병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다시 복직을 할 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MBC에 들어가면서 동료 기자들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가면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복직될 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복직을 했는데요. 이용마 기자의 5주기인데 지금 MBC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오후 7시에 힘내라 공영방송 MBC 지키기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 한다고 지금 MBC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지켜지기에는 현 정부와 현 정부에 가담한 세력들이 너무 무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MBC 운명을 가를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원래 임기가 13일 날 시작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니까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새 박문진 이사 임기가 시작됐으면 MBC 안영준 사장은 쫓겨났을 거고요. 어제 MBC PD 수첩에서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보도를 방송을 했는데 아마 불방됐을 겁니다. 사장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MBC는 26일까지 지금 박문진 이사 임명이 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새 박문진 이사들이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오늘까지 그 집행정지 신청을 2군데서 냈습니다. 현 박문진 이사들이 냈고요. 또 다른 쪽은 이번에 박문진 이사 지원자 중에 3분이 또 냈습니다. 각각 서울행정법원 다른 부에 배당이 됐는데,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고요. 26일 전에 결론을 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안 소송까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집행정지를 요청을 한 건데 이게 26일 전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오늘 MBC 지키기 광화문 집회에 1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모인다면 아마 행정법원 판사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원 판사들이 MBC를 집행정지, 신임 이사의 효력, 취임, 임기를 시작하는 그런 효력을 임명한 그 방통위의 결정에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를 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는 이미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MBC는 더 가열차게 지금의 보도 철학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MBC의 운명이 법원의 지금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오늘 뭐 광화문 집회, 지난번에 MBC 지키기 집회 3,000명 주최 측 재산 3,000명이 참여하셨다고 하던데 그 정도 인원 갖고는 법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오시면 아마 판사들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할 겁니다. 이용마 기자가 공영방송 KBS, MBC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거버넌스가 박문진하고 KBS 이사회는 여야 정당, 보수 진보 정당의 후견주의, 정치적 후견주의 때문에 KBS는 7대4, 박문진은 6대3으로 갈라먹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있는 측에서 KBS는 7, 그다음에 국회 의석하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에서 7, 야당에서 4, MBC는 9명인데 6대3, KBS는 7대4거든요.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를 깨고 많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KBS, MBC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용마 기자가 요구를 했고, 근데 저널림 토크쇼 제2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자신의 소신과 철학과 희망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가 2019년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그러고 나서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느라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그 난리를 치고 연성 쿠데타를 일으켜도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참모들 중에 누구 하나 그걸 나서는 사람이 없고 KBS도 그냥 방관만 하고 MBC도 지배구조 개혁 손도 대지 않고 왜 지금 와서 뭐 방송 3법 플러스 1법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말할 좀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일당이었으면 그때 했었어야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하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개혁, 검찰개혁, 부작위에 대해서 저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권력을 잡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거를 바꿀 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주어졌으면 그 힘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 힘을 써야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물러나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힘겹게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현실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특히 언론 분야에 대한 책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